보안 요원, 당장 이 사람 끌어내. 잠깐,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시는 겁니까? 너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이야. 예약이 없으면 돌아가. 제게 예약 확인증이 있는데요. 그리고 전 VIP 게스트로 등록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VIP? 웃기시네. 당신이 대체 누군데 VIP 대접을 받으려고 해? 저 손흥민입니? 축구선수 손흥민이라고요. 아, 그래서 어쩌라고. 여긴 엄연히 파리에서 온 초호화 레스토랑이야.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우리가 쉽게 좌석을 내줄 것 같아? 제 요구 사항이 있는데 향을 최소화한 구역이 필요합니. 알레르기가 심해서. 향이 싫으면 집에서 밥 먹으라지. 이 고급 레스토랑에 향수 뿌리고 오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정말 죄송하지만 예약할 때 미리 요청드렸습. 알레르기 때문에 장시간 머물 수 없다고. 말이 안 통하네. 보안 요원, 말을 안 듣고 서성거리는 이 사람 좀 내보내라니까. 주변이 일순 조용해졌다. 방금까지 분주히 움직이던 서버들과 손님들은 숨죽인 채로 카운터 근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낮게 깔리는 음악조차 순간적으로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텐션이 높아지는 장면이었다. 몇몇 손님은 들리지 않게 서로 귓속말을 나누며 휴대폰 카메라를 슬쩍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 저기,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요? 손흥민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게요. 저분은 제대로 예약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주변에서 속삭이듯 누군가가 말했다. 아니, 저분이 손흥민이라는 축구 스타라면서요. 여기 직원이 너무 무례한 거 아냐? 그러니까요. VIP는커녕 일반 손님 대접도 못 받고 있으니 다른 이가 맞장구 쳤다. 우리 레스토랑 라 메종드 파리는 엄격한 규정이 있어요. 카운터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예약 담당 매니저 이유진이 천천히 다가왔다. 강선우 씨,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시죠. 그리고 손님께 신뢰되는 말씀 그만하세요. 이유진 매니저, 규정은 규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특별 대우를 요구해서 더 귀찮아지면 어떡해요? 특별 대우가 아니라 이미 예약 시에 요청한 사항이에요. 저희가 저자극 구역으로 배정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건 귀빈들에게나 해당되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향수를 아예 못 견딘다니 말이 됩니까? 저는 이미 이전부터 말씀드렸고 굳이 귀빈 자격이 아니어도 건강상의 이유로 좌석 조정을 부탁했습니다. 손흥민이 조용히 설명했다. 어쨌든 전 이 사람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 우리 레스토랑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어요. 강선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서늘해졌다. 누군가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휴대폰을 꺼내 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또 다른 손님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손흥민인데 왜 저러지? 라거나 식당 측이 뭔가 대단한 이유라도 있나? 하는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저 여기 일하는 분들 맞으시죠? 지금 손님이 대기 중인 건 아시잖아요. 어느 중년 신사가 점잖게 말을 건넸다. 유명인이고 뭐고 간에 예약을 했으면 자리에 안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손님, 절차대로 처리 중입니다. 강선우가 짧게 대답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하지만 전혀 절차대로 보이지 않는데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레스토랑 중앙홀이 다시금 조용해졌다. 스피커에서 잔잔하게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조차 모두의 청각에 흐릿하게 깔릴 뿐 대화 내용에 집중된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손님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매니저 이유진이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현재 약간의 내부 문제가 발생했지만 곧 해결될 예정임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곧 해결된다고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구석에 앉아있던 한 여성 손님, 배종찬 씨가 손을 들며 외쳤다. 제 지인이 손흥민 선수의 팬이라 이 상황이 매우 놀랍고 황당해 보여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서버팀 리더 안도현입니. 손님들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 사실 레스토랑 측에서 준비해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만 일정이 꼬이면서 지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착오라니요? 이미 예약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맛습 게다가 프레그런스 프리존이 생긴다고 기사로도 크게 떠들썩했잖아요.
요즘 고급 레스토랑들이 향수로 인한 문제 때문에 저자극 구역을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가세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저 이유진이 다시금 입을 열었다. 저희 어라 메종드 파리는 파리 본점의 컨셉을 이어받아 최근 들어 특정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저자극 구역을 시범 운영하고 있음. 일부 향수나 디퓨저가 몸에 맞지 않는 손님들에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죠. 손흥민님 역시 미리 그런 요청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요, 원래 전혀 문제될 게 없습. 저희가 미리 테이블도 비워두고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하루 전날 기업 행사 예약이 들어오는 바람에 테이블 배정을 수정하다가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사 손님들이라 돈 많이 쓰는 거겠죠? 네, 솔직히 그렇습.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잡음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다시 강선우에게 향했다. 강선우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손흥민 씨 요청을 일부러 무시했다는 얘기인가요? 무시까지는 아니고 우선순위를 뒤로 밀었다고 할 수 있죠. 이유진이 어려운 표정으로 고백했다. 손님이신 기업 VIP들이 있어야 레스토랑 매출이 크게 오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분의 예약과 요청을 무시한 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저분이야말로 광고도 찍고 해외에서도 엄청 유명한 분 아닙니까? 오히려 좋은 홍보 효과가 있을 텐데요. 옆 테이블에서 살짝 웃으며 거들었다. 연예인이고 뭐고. 우리 레스토랑을 이용하려면 규정에 따라야죠. 강선우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매니저님, 이 손님이 향수를 못 견딘다고 해서 다른 손님들에게 제한을 둘 순 없지 않습니까? 이미 파리 본점에서는 향수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일부 구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유진이 답했다. 그건 파리 이야기입니 여긴 서울이잖아요. 본점의 철학과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기로 했습. 손님들 간섭 없이 편안하게 식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그냥 돌아가도 될까요? 제 자존심이 상하네요. 손흥민이 조용히 입을 뗐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식사하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긴 뭘 돌아가요? 이대로 그냥 보내면 사람들이 분명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한 손님이 날 선 목소리로 반발했다. 맞아요. 지금 다들 지켜보고 있는데 레스토랑 측이 제대로 대처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싶어요. 다른 관객도 거들었다. 제가 쫓겨난 것처럼 보이겠죠. 사실 아까부터 보안 요원 불러서 내쫓으라는 말씀까지 하시길래 제가 흥분해서 말을 심하게 했습니다. 강선우가 마지못해 한 발 물러서는 듯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레스토랑은 전통과 권위를 지켜야 하고 향에 민감하다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게 과연 옳은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환영받지 못한다면 굳이 머물고 싶지 않아요. 손흥민이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먹고 싶었던 메뉴가 있었고 또 한국에서 파리 본점에 미식을 재현한다고 하기에 기대했거든요.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이유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최근에 경기를 뛰다가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졌습. 팀 주치의가 식당에서는 향이 강한 곳을 피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는 문제인데요. 이유진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오늘 갑작스럽게 기업 행사가 잡힌 탓에 VIP 룸을 그쪽의 통째로 배정해버렸고 정작 저자극 구역을 못 쓰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VIP들은 엄청난 금액을 쓴다고요. 강선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다. 이분이 아무리 유명하다 한들 기업 상대가 훨씬 낫죠. 아니, 대체 왜 그렇게 저를 무시하시는 거죠? 손흥민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전 그냥 예약대로 대우받고 싶을 뿐이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이 지켜지길 바랐어요. 그쪽을 무시한다기보다 레스토랑이 이윤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 명의 요구에 수십 명을 좌절시키는 게 낫겠어요?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사람을 망신 주는 게 합리적일까요? 한 여성 손님이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항의했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라 메종드 파리의 명성에 오점이 남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SNS나 미디어에 퍼져나가면 어쩔 건데요.
어떤 젊은 남성이 휴대폰을 들고 말했다. 방금 당장 끌어내 같은 말도 다 녹화했습. 식당 입장에서 뉴스거리 되는 것 원하시나요? 잠깐만 너무 흥분하지 마시죠. 각자 사정이 있는 겁니다. 이유진이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자리 마련 못합니까? 손흥민이 조심스레 물었다. 안 되면 그냥 다른 날에 오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회사 BP들로 꽉 차서요. 이유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만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아직 남는 작은 홀 옆 테이블 있지 않나요? 서버팀 리더 안도현이 제안했다. 그쪽은 환기시설이 좋아서 향이 많이 퍼지지 않을 겁니다. 그 테이블은 우리 레스토랑의 미들 클래스 손님들이 주로 가는 곳 아닌가요? 강선우가 빈정거렸다. 대단한 축구 스타라면서 왜 거기를 쓰려고 합니까? 거참 우습네요. 위치가 어떻든 상관없습. 저는 단지 괜찮은 음식을 맛보고 싶을 뿐이고 향에 많이 노출되지 않으면 돼요. 손흥민이 답했다. 그렇게까지 해주겠다는데도 콧대를 세우시는군요. 강선우 씨. 누군가가 작게 비꼬았다. 결국 이분은 본인이 특별 대우를 원한 게 아니라 예약대로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길 바랐던 거잖아요. 매장 안에는 소음보다도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지만 이미 실시간으로 적지 않은 손님들이 영상을 찍어 SNS에 업로드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제가 대신 나가서 중재 좀 해볼까요? 배종찬이 스스로를 소개하며 다가섰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습. 향수 알레르기로 고생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중재라니 할 필요도 없죠. 그냥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강선우가 곁눈질했다. 규정이라면 손님이 미리 요청한 저자극 구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잖아요. 배종찬이 되받았다. 그건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아직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다르죠. 파리 본점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여기서도 곧 확대 적용이라고 홍보까지 했던 걸로 아는데 이분 말씀이 맞습. 원래 저자극 구역은 이번 주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미 홍보 자료도 나갔고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유진이 시인했다. 자, 모두 확인하셨죠? 자료 보시면 이유진이 태블릿으로 내부 문서를 보여주자 주변 사람들이 오, 정말이네 하며 감탄과 실소를 섞어냈다. 그럼 뭐가 문제인지 이젠 다들 알겠네요. 한 여성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강선우 씨가 고집을 부린 거죠. 기업 VIP들이 더 이윤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손흥민 씨의 요청을 묵살했거나 늦췄다는 거 아니겠어요? 묵살이라니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강선우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이미 한 번 강제로 쫓아내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건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사과하겠습 하지만 우린 레스토랑 이익을 생각해야 해요. 이렇게 모두 보는 앞에서 망신시킨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손흥민이 차갑게 말했다. 정당한 예약이고 또 건강상 이유가 있었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돌아온 건 무시와 모욕뿐이었어요. 아, 제가 이 시국에 뭘 또 강선우가 더 말하려다 사람들이 일제히 쏘아보자 입을 다물었다. 이때 다른 쪽에서 또 하나의 논란이 생겼다. 기업 VIP 손님 중 일부가 밖에서 흘러나온 소식을 듣고 이 레스토랑 저자극 구역도 준비해 놓기로 해놓고 왜 우리 행사에 부랴부랴 자리를 내줬지? 라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회사 임직원분들이 향수나 디퓨저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가요? 매니저 이우진이 조심스럽게 묻자 그들은 의아해했다. 아니요, 보통 수준입니. 그런데 우리 행사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미안한 일이지요. 우리도 괜히 나중에 민폐 행사라고 소문 날까봐 걱정됩니다. 이 사태 빨리 수습해야 할 것 같은데요. 회사 이미지는 물론 레스토랑 평판도 달렸습니다. 배종찬이 목소리를 내며 주변의 시선을 모았다. 그래서 손흥민 씨, 어디 불편하지 않게 모실 방법을 당장 마련해 보겠습. 가능하시다면 잠시 라운지에서 기다려 주세요. 이유진이 급하게 제안했다. 라운지가 향수 냄새로 가득하던데요. 방금 지나오면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맞아요. 라운지는 바깥 손님들이 향수를 많이 뿌리고 있어서 더 심할 거예요. 그럼 행사장 한쪽 구역을 살짝 구분해서 배치하는 건 어떨까요?
이동식 파티션이나 환기 기계를 두면 어느 정도 차단될 수도 있는데. 안도연이 아이디어를 냈다. 아, 그렇게 하면 회사 VIP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본인들 행사와 무관한 분이 혼자 앉아 계시면 서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진이 고민 어린 표정을 지었다. 그때 회사 측 대표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사 담당인 이형민입니. 저희가 조금 자리를 내드릴게요.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벼운 모임이라 테이블 몇 개 정도 분리해도 됩니다. 진심이십니까? 이유진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네. 저도 축구 좋아해서 손흥민 선수는 잘 압니. 이런 불편을 겪을 줄이야. 아무튼 저희가 협조할 테니 이동식 파티션이든 환기 장치든 설치하셔서 이분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유진이 안도하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쪽 기업 행사 측이 저렇게 양보를 해주신다는데 이제 어쩔 건가요? 한 손님이 강선우에게 물었다. 뭐, 회사 측이 허락한다면야 저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요. 강선우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당장 세팅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도연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이래서야 내가 아까 괜히 소리 질렀나 봐요. 거참, 사람이 많으니 별일이 다 생기는군요. 강선우가 뒤늦게 작게 중얼거렸다. 뒤늦게 후회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래도 공공연히 사람한테 나가라고 소리쳤으니 인터넷에 퍼지면 난리 날 겁니다. 주변에서 비꼬든 말이 이어졌다. 기분 나빴습니다만 일단 앉아서 식사해 보려고 합니. 마련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손흥민이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미리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손흥민님. 이유진이 거듭 사과했다. 손흥민은 임시 파티션이 설치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행사장 구석 테이블 2개를 치우고 공기청정기와 이동형 환풍기까지 달았다. 동시에 강한 향수를 뿌린 손님들은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도록 안내를 받고 있었다. 이 작업이 꽤 번거로우실 텐데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손흥민이 이형민에게 조용히 물었다. 아닙니, 요즘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 임직원 중 일부도 향수나 화장품 냄새에 두통을 호소하곤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웬 난리람. 강선우가 곁에서 툴툴댔다. 다른 손님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난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이해가 안 되시는데요? 한 젊은 여성이 직접 물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프레그런스 프리 존이 늘어나고 있어요. 파리, 런던, 뉴욕 할 것 없이. 알레르기를 가진 분들도 고객인데 단지 예민하다고 치부하면 곤란하죠. 글쎄요, 전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레스토랑 오면 자칫 음식 향과 향수가 어우러져서 분위기를 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걸 갑자기 제한하는 게 맞는지, 아, 귀찮아. 그 사이에 파티션 설치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작은 무대를 보는 듯한 테이블 구역이 생겼고 사방에 공기청정기와 환풍기가 돌아가며 공기를 순환시키고 있었다.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향이 강할 법한 장식품과 디퓨저를 치우느라 분주했다. 손님, 이제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 정말 죄송하고요. 저 때문에 번거로우셨죠. 아니요, 저희가 미리 제대로 준비했어야 했는데 손님은 죄송할 일 전혀 없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회사 대표 이형민이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희 행사 측도 괜히 급하게 예약 잡아서 폐를 끼친 것 같네요. 하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서로 돕고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프레그런스 프리존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체험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기업에서 ESG다 뭐다 요즘 많이 말하는데 이렇게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한 임직원이 호응했다. 강선우는 파티션 너머에서 행사 관계자들과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곁눈질하며 서류 더미를 뒤적이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다들 합의해버리면 내가 잘못된 사람처럼 보이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봐요, 강선우 씨. 옆 테이블에서 한 노신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렇게 얼굴 굳히고 있어봐야 당신만 손해 아닙니까? 이제 와서 체면 차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손님도 식사하겠다는데. 전 그냥 이 특별 대우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물론 알레르기라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게 왜 특별 대우인가요? 그냥 조금 다른 배려지 말 그대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죠. 노신사가 담담히 덧붙였다. 세상 변하는 속도가 빠르다지만 그 흐름에 맞춰야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강선우는 무언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더 이상 대놓고 반박하진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파티션 안쪽을 바라보았다. 손흥민은 행사의 소음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구석 테이블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며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님. 저는 서버 김이나라고 합니. 오늘 메뉴에 대해서 안내 좀 도와드릴까요? 네, 감사합니. 사실 이곳 음식을 오래전부터 먹어보고 싶었어요. 파리 본점에 갈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오늘은 비록 행사가 겹쳐서 분주하지만 최대한 본점 스타일 그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그리고 알레르기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죄송하죠.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했으니까요.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손님들은 한층 누그러진 분위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창 촬영하던 휴대폰들도 이제는 대부분 내려갔다. 행사장 쪽에서 조용한 음악이 깔리고 건배 소리와 웃음소리가 조금씩 퍼져나갔다. 손흥민 씨, 그래도 여기서 식사하시게 된 거군요. 다행이네요. 배종찬이 반가운 목소리로 달려왔다.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면 제게도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어 가네요. 참, 제가 아까 찍은 영상이 있는데 온라인에 퍼뜨릴까요? 아까 그 난리통에 어떤 분들이 제보하라고 부추겨서 아니요, 그건 좀 괜찮습. 저도 이 레스토랑 망신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걸로 하죠. 필요하다면 증거로 남겨둘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나저나 저분이 지금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으실지 모르겠네요. 손흥민이 조심스레 강선우를 흘끗 바라봤다. 행사장 반대쪽에 서 있던 강선우는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계속 고민에 잠긴 표정이었다. 한참 뒤 그가 파티션 근처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주저함과 일그러진 자존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손흥민 씨, 예, 말씀하세요.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선우의 목소리는 낮고 어색했다. 처음에 예약 리스트에서 손님 이름을 보고 그냥 흔한 연예인인가 싶어서요 알려진 스포츠 스타라고 해도 우리가 행사 VIP를 모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합니. 레스토랑 입장에서 수익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나가라고 말한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습. 직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태도였죠. 다시 사과드립니다. 주변에서 은은한 호흡이 들렸다. 모두가 이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손흥민은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억울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더 크게 싸울 필요까진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도 저는 프레그런스 프리존이라는 개념에 다소 회의적이긴 합니.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고객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해야겠죠. 맞아요. 어쩌면 또 다른 손님들도 비슷한 알레르기나 호흡기 문제를 겪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이걸 계기로 우리 레스토랑이 제대로 된 규정을 확립해야겠네요. 제가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돌아가겠습.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씀 맛에 불편을 겪으셨으니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코스 요리의 업그레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 추가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아, 정말요.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물론입니. 이건 제가 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작게나마 화해 무드가 감돌았다. 테이블로 돌아온 손흥민은 메뉴를 펼쳐보며 이거야말로 파리 본점에서만 본 메뉴인데 여기서도 준비되어 있었네요. 하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스태프는 최선을 다해 친절한 안내를 이어갔다. 한편 주변 손님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수근거렸다. 결국 레스토랑 측이 사과하고 프레그런스 프리존 정책을 앞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저렇게까지 무시당했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저렇게 한 번씩 이슈가 되면 제도나 정책이 개선되기도 하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행사장 쪽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건배 소리가 들리고 가볍게 포토타임이 진행되었다. 회사 임직원들은 손흥민에게도 건강 괜찮으신지 궁금하다라며 찾아와 인사를 건넸고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덕분에 잘 앉게 되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레스토랑 매니저 이유진이 작은 마이크를 잡고 전체 손님들에게 안내를 시작했다.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저자극 구역, 일명 프레그런스 프리존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고 한 손님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습. 이 자리를 빌려 그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홀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일부는 응원, 일부는 격려의 박수였다. 앞으로 저희 라 메종 드 파리 서울 지점은 파리 본점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손님이 불편 없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향수나 디퓨저 사용에 대해서도 일부 구역에서는 제한을 두고 건강상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을 위한 별도의 메뉴와 좌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오, 좋다. 그럼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덜 힘들겠네. 실제로 해외 고급 레스토랑들도 이런 식으로 제도화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좋은 변화네요. 손흥민은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건 의미 있는 걸까? 자신에게 묻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에 서버 김이나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분명 의미 있는 일이죠. 어쩌면 작은 갈등이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변화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그러네요. 오늘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각 강선우는 한쪽에서 매니저 이유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진짜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야겠습. 구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안내문은 어떻게 비치할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할 거예요. 네, 인테리어 변경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고 직원 교육도 강화해야 하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눈앞에 이익만 보느라 손님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강선우 씨. 그리고 손님께 다시 정중히 사과하셨으니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뒤늦게 도착한 몇몇 기자들도 있었지만 상황이 이미 정리된 뒤라 큰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레스토랑 측에서 직접 저자극 구역 도입 방침을 강조하며 브리핑을 해주자 기자들은 그럼 사건 자체를 기사화할 때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해도 되겠네요 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손흥민은 테이블을 떠나며 행사 관계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눴다. 조금이나마 소음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했고 좋은 행사 되시길 바랍니다. 행사 측 대표 이영민은 저희도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됐어요.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다음에 경기장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웃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계산대 앞에서 강선우와 다시 마주쳤다. 아직 계시는군요. 네, 오늘 일 마무리하려면 저도 바쁘거든요. 아까 사과하시긴 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욱해서 감정을 드러냈던 것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더 죄송하죠. 잘못을 한 건 저고 레스토랑 직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나 건강 문제로 레스토랑을 포기해야 했을 테니까요. 알겠습. 이번 일을 통해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무겁지 않으면서도 진지했다. 그리고 순간 주변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 손님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제 잘 화해한 거냐고 물었고 손흥민은 웃으며 네, 괜찮습니다. 라고 짧게 답했다. 곧 레스토랑을 나서려는 손흥민에게 매니저 이유진과 서버팀 리더 안도현이 다가왔다. 오늘 정말 죄송했고요. 이 일로 인해 한층 더 나은 레스토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겠습니다. 강선우가 조용히 덧붙였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랍니. 그리고 가능하면 다음엔 마음 편하게 저자극 구역 예약이 원활할 때 와서 식사하겠습니다. 꼭 다시 와주세. 그땐 최고의 식사와 서비스를 약속드릴게요. 손흥민이 레스토랑 문을 나서자 이미 밖에는 몇몇 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 무슨 일 있었나요?
인터넷에 라이브 방송이 뜨던데 괜찮으세요? 그는 팬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잘 해결됐습.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네,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혹시 레스토랑에서 무시당했다던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계기가 된 것 같아서요. 그 말에 팬들은 안도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좋은 사람은 끝까지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하는군요. 다음 경기에서도 힘내세요. 하는 응원의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레스토랑 안에서는 매니저 이우진이 마이크를 다시 들어 올리며 공식 발표를 이어갔다. 저희 아라 메종드 파리는 오늘 이를 계기로 프레그런스 프리존을 빠르게 정비하겠습. 고급 레스토랑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권리가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습.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호란의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수긍했고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레스토랑 홈페이지와 SNS에는 본점의 방침에 따라 저자극 구역 운영 전면 도입 공지문이 올라왔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네요. 모두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된다면 그게 진짜 명품 레스토랑 아닐까요? 배종찬이 SNS 공지를 읽으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맞아요. 이번 사건이 좀 시끄럽긴 했지만 결국 잘 마무리됐으니 다행입니다. 너 친구가 답했다. 안도현 리더도 열심히 움직였다던데요. 새로운 좌석 레이아웃하고 향수 제한 안내문도 여러 언어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대단한 발전이죠. 이젠 향수에 민감한 사람들도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레스토랑은 조금씩 변화를 준비하며 사회의 다양한 필요와 가치에 부응하려 했다. 강선우 역시 직원 교육 시간을 늘리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새로 만드는 일에 앞장섰다. 그는 종종 손님을 배려하는 게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해볼 만한 도전이겠죠? 하며 웃곤 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손흥민은 다른 일정으로 서울에 돌아왔을 때 조용히 라 메종 드파리를 찾았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몰라봤고 이미 바뀐 저자극 구역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안내받았다. 환기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하고 자극적인 향수 사용이 금지된 구역이었다. 그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가면서 그곳의 한 직원에게 물었다. 여기 강선우 씨는 오늘 안 보이네요. 아, 그분은 지금 뒷주방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계십니. 직접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스태프들도 교육시키느라 바쁘세요. 그러시군요. 고생하시네요. 하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다들 고객을 배려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으니까요. 손흥민은 가볍게 웃어 보이며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오늘 식사 정말 맛있었고 편안했습. 고맙습니다. 하고 떠났다. 작별 인사를 건네는 직원에게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누군가는 작은 문제가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변해 주셨다는 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직원은 눈시울을 살짝 붉히며 저희도 많은 걸 배웠습.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하고 조용히 답했다. 밖으로 나온 손흥민은 짙은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다. 주변에 있던 팬이나 기자들이 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음에도 그는 스스로가 특별 대우가 아닌 약속된 권리를 향유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레스토랑뿐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천천히 확산되기를 내심바라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레스토랑 공식 SNS에는 오늘 또 한 번의 프레그런스 프리존 경험이 있었습. 우리는 고객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갑니.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응원합니다. 덕분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앞으로 계속 개선되길 바래요. 같은 반응이 달렸다. 이 글을 본 손님들은 물론이고 아직 방문해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긍정적인 기대를 품었다. 작은 갈등에서 비롯된 큰 변화, 그리고 특별 대우가 아닌 당연한 배려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은 결국 모두에게 이로운 길임을 증명해 나가고 있었다. 정말 때론 갈등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구나.
손흥민은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SNS에 간단한 한 문장을 올렸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 누구도 예외 없이 누려야 할 권리임니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세상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자, 이제 내일을 준비해야지. 그는 다시 운동화 끈을 조이며 내일의 스케줄을 떠올렸다. 레스토랑에서의 작은 다툼이 앞으로 더 많은 장소에서의 배려를 이끌어내길 기대하면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 혹시 일상에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한 번쯤 주변을 돌아보고 필요한 배려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변화의 시작일 테니까요. 맞아요.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봐야죠. 혹시 또 다른 이야기도 궁금해지네요. 이 레스토랑이 어떤 혁신을 이룰지.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 사건을 전하며 다음에 어떤 변화가 올지 기대를 품었다. 그리고 레스토랑 문을 나서며 내일도 보자는 말을 건넸다. 결코 끝나지 않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이야기의 연속이었다.